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자 소식지 내용입니다. 일단 부동산 뉴스 핵심적인 것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대 학군지회 둔화될 것. 최근에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갖다가 거의 매주 보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전세가가 지금 현재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군지 이외에는 둔화될 것이다. 지금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지는 못할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둔화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각각의 근거는 이거예요.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란 건 22년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전세가 지수를 약 100이라고 놓는다면 사실 작년도라든가 재작년에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임대차 보호법 이후 4년 이후에 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상했었는데 하락을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2년도 전세가 지수를 갖다가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지수가 얼마냐? 대략 8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죠. 통계 자료 자체가. 따라서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사실 한 6개월 정도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재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아직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학군지회 둔화될 것이라는 건 학군지라고 있죠. 흔히 뭐 강남 8학군이라든가 이런 곳은 어느 시기나 계속해서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쪽에 조금 더 입장이 실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 상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 오른 거지 2년 전이라든가 전세가 한창이었던 시절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다만 그럼 전고점까지 오를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올해 매매가 특히나 사람들이 미루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세를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 입장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매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적어도 전세는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60% 갖다 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세가가 현재는 상승하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고 서울 같은 경우에 70% 다가갈 때는 갭투자 수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유념하면서 전세가율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4,900만 원에 30평 집주인 됐다. GTX 앞둔 이곳 갭투자 본물.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GTX DF가 나왔을 때 DF는 상관없고 ABC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얼마 전에 22억 거래가 터진 롯데캐슬 동탄역 이 이슈가 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GTX 앞둔 이곳은 동탄입니다. 동탄에 그렇게 지금 갭투자가 본물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A에 대한 갭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DF보다 ABC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A는 이미 개통이 바로 코앞입니다. 3월 말에 개통이 되거든요. 따라서 조금 먼저 투자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같은 돈으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A보다는 B, C 노선을 투자하시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GTX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동산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포함해서 지난주에 말했던 동탄역, 롯데캐슬까지 같이 묶어서 GTX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소소한 부동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외국인 임대차 역대 최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중국인이 많이 사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역대 최대라는 건 건물 호수가 최대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매매가 전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물량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역대 최대란 얘기입니다. 즉 호수, 가구수 자체는 그 전에 역대 최대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오히려 그 지점이죠. 그럼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멈추지 않을까? 특히나 외국인들이 사들인 것의 70% 이상은 집합건물. 집합건물 뭡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쉽게 말해서 주거형이에요. 더군다나 임대차가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즉 외국인이 집을 사서 자기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한테. 그럼 이 수요는 뭐라고 봐야죠?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수요입니다. 왜 저희도 외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다 비중은 인천인데요. 실제 가구 호수는 6천 원 이상을
경기에서 소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인천 2000여세대, 서울이 한 1500세대 정도 샀거든요.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막 하진 않잖아요. 생각 많이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투자 계획도 세우고.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은 미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도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엘리베이터 안 타는데 돈 내라니 뒷목 잡은 1층 입주민.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래되면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체할 때 그 교체 비용을 1층 입주민에서 부과했다. 이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층 입주민 부과해야 됩니다. 제 입장은 그래요. 왜냐면 1층 입주민들 주장이 이거거든요. 나는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는데 내가 왜 그 교체 비용을 내야 되냐. 그런데 아파트 브랜드 가치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과거 엘리베이터들 느리게 움직이는 걸 갖다 지속적으로 놨을 때는 1층도 집값을 잘 못 받아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바뀐다. 그럼 아파트 전체적인 단지의 브랜드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가격 상승은 1층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똑같은 비율 정도는 아니지만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에 대해서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단지별로 좀 다를 거고요. 1층 입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내고 있죠. 보통 1, 2층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빠지던 집값 반전, 2월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 상승 거래. 그래서 상승 거래, 하락 거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 거래된 가격보다도 올라간 거래냐, 내려간 거래냐 이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거래가 줄을 이뤘어요. 50%가 넘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2월 들어서면서 반전이 된 거죠. 즉 하락 거래보다 상승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났다. 다만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어떤 가격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상승 거래는 40% 초반, 하락 거래는 30% 후반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즉 아직은 쉽게 말해 전체적으로 보합 상태다.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총선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추세는요. 총선이 끝난 뒤에도 PF 사태 정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나서 재건축 시장 얘기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승 거래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락거래를 넘어섰다는 건 집값이 특히나 서울 집값, 특히나 강남 집값은 약간 바닥을 갖다가 거의 다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 상승 거래가 그 폭이 하락거래 폭이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시장 하락기인데 대출은 고강도 규제 그대로. 시장은 지금 한 2년 전부터 하락기를 맞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은 오히려 고강도 규제다. 여러분한테 지지난번인가? 한 달 전쯤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DSR 얘기입니다. 즉 시장 하락기인데 대출은 오히려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DSR 규제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사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라든가 작년에 올해 같으면 신생아 특례라든가 변칙적으로 사실은 대출을 더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하러 DSR을 규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겠지만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계대출 추이 같은 거 보면서 가계대출 추이를 오늘 안 갖고 오고 있지만 작년 가계대출 추이는 상당히 약보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역대 최저의 어떤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이 안정화됐다고 봐요. 이랬을 때 특히나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고강도 규제가 너무 가혹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이 안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청년층이라든가 중장년층 어떤 규제 정도 갖다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쪽에는 스트레스 DSR의 예외 규정을 그냥 상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 떨어지면 또 10년 신도시 재건축 후폭풍. 올해 부동산 시장 움직임 3대 요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PF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금리 인하인데 재건축 얘기입니다. 올 1월인가요? 저희가 소식지 소소한 부동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선도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선도지구에 탈락하는 단지에 대한 투자를 갖다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뭐냐면요. 재건축할 곳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선도지구 지정하는 거잖아요. 선도단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외 나머지 단지들은 이번에 탈락하면 기간이 상당히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선도단지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 단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선도단지 좋습니다. 선도단지 투자 좋은데 선도단지가 아닌 단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레이더를 돌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선도지에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세대가 많지도 않고. 따라서 올 하반기에 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가 지정이 되면 거기서 탈락한 단지들, 왜냐면 벌써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떨어지면 10년 동안 못한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투자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수소부동산 다뤘지만 재건축 관련해서는 올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역세권 대단지 개봉박두 1만 가구 넘게 풀린다. 사실 3월 달에 분양이 많이 밀리면서 올해 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3, 4, 5월에 분양 단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역세권 대단지라고 하는 건 역을 갖다 바로 앞에 뒀는데 1000세대 이상 단지들이에요. 그 단지들이 약 10여 개가 되는데요. 사실 이 역세권 단지 이외에도 지금 5월까지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1000세대가 넘는 괜찮은 단지들이 20개 이상이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들이 나쁘지들을 않아요. 각각 지역별로 서울 아닌 곳들도 나름 그 지역의 중심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이고요. 따라서 괜찮은 투자 청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 보고 저희가 분양가 중개 시간을 통해서 이 단지들에 대해서 좀 다뤄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R&D 뉴스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GTX 비노선 송도국제도시 역사 계획도 공개했다. GTX 비는 30년도 준공 예정이죠. 투자로서는 중기 투자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송도국제도시 역사, 인천도 있고 여기 있죠. 복합 쇼핑몰 같은 걸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도 될 것 같고 그 계획도가 공개됐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GTX 비노선이 계획대로 30년도에 준공이 돼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모습보다는. 자, 두 번째는요. 교통 관련 참고 자료 및 태정 고산지구 변화 상황. 지난주 소식지를 실렸는데 이거 시리즈라고 그랬죠. 경기 광주시 들어가시면 지속적으로 태정 고산지구 변화 상황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빠른 진행률 제3연륙교 최근 모습이다 그랬는데요. 영종과 청라 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3연륙교가 청라에서 영종에 딱 있는 다리거든요. 약 5km가 좀 안 되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됐을 때 25년 준공입니다. 내년 준공인데 과연 영종과 청라가 현재는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아파트값 차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인천 관련해서 제가 생각에는 한 2년 전쯤에 저도 영종에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상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M5 부지에 개발된 5성급 호텔 조감도. 송도에 호텔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꽤 크게 건물 3개짜리가 들어옵니다. 연결하는 브릿지도 있고요. 들어서 보시면 예쁜 모습이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용인시 이슈입니다. 용인시 SRT 수소 평택 지역 구간에 구성역 설치 추진이라고 되는데요. 플랫폼 시티 관련해서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린 철도에서 추진은요.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정은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필요성을 용인시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용인시 분들은 반기겠지만 이게 실제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경기 북부 중심 양주시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도 지난주 실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양주시에서 실제로 이용했던 분들의 글들이 올랐었죠. 그와 관련해서 양주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역시나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다룬 글입니다. 양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서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정신도시 동네 한 바퀴. 파주 운정신도시를 갖다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쁜 운정신도시의 모습을 갖다가 카메라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운정신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뉴스는요. 하남시에서 강남역까지 30분 9호선 연장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하남시 방에 올라온 거죠. 하남시 9호선 연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었는데요. 이른바 944역이라고 그러는데 하남시 분들은 478역이라고 그래요. 미사지구의 30개 단지 중에 4단지, 7단지, 8단지인가 있는데 그 사이 교차로에 이 9호선 연장선이 들어오거든요. 강남역까지 30분이다 그러는데 30분 좀 넘게 걸린다.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거는 확정된 거니까 빨리 공사 진행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시도 자랑이 있습니다. 지난주 소식지에 하남시 자랑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걸 보시고 수원시도 자랑할 게 많다라고 하시면서 올리신 글입니다. 좋습니다. 각 지역 자랑할 만한 거리들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식지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대한 다양한 장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글이니까요. 들어서 수원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거실뷰입니다. 디에트르 송도에서 바라본 조망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3월 18일자
부동산 5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